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해솔입니다. 2021년 들어서 주식시장이 참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올해는 공모주 투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균등 배분을 노리고 한 주씩만이라도 다 받아보겠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주를 투자할 때 최소한 이것들만 확인하자 하는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공모주 일정 쭉 보시면서 이 공모주 청약해도 괜찮은 건지, 혹시 일정이 몰려있다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나를 청약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체크 포인트만 딱딱 잘 찾아서 최대한 간단히 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매력적인 공모주를 찾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체크리스트 표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표의 빈칸만 잘 찾아서 채우시면 어느 정도 청약을 해도 좋을지 아닐지 판단이 가능해요. 그럼 이 빈칸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채울지 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최근에 상장한 솔로엠을 사례로 하나씩 채워봅시다. 근데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입니다. 우선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접속해 주세요. 여기서 IPO와 공모 탭 눌러주시고요. 그 공모주 청약 일정 옆에 모어 누르시면 일정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업명을 누르면 핵심적인 대부분의 내용이 한 페이지에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찾아봐야 하는 건 당연히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이겠죠?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사업 현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산업에 속하는가? 당연히 현재 시장의 인기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관심이 더 높아지겠죠? 최근에 로봇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상장 당일에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다음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주세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38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네이버를 검색하시거나 다트의 투자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모든 정보는 투자 설명서에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특히 회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 정리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빠르고 간단하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기 때문에 저는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셋째, 주요 매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2차전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고 있다면 뭔가 믿을만한 회사구나, 안정적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특히 테슬라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고예요. 작년에 상장한 명신산업이 테슬라 납품 사실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런 식으로 대형 기업이 주요 매출처다라고 하면 이 회사 망할 회사는 아니겠구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빈칸을 채워줍니다. 네, 그 다음은 재무 상태예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혹시 부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요약 재무제표 딱 봐도 진짜 보기 싫잖아요. 여기서 그냥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당연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좋겠죠. 그리고 부채가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당연히 위험하니까. 보면 솔로엠의 경우에 부채 비율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공모자금의 상당 비중이 부채를 정리하는 데 쓰일 예정이기도 했고요. 네, 여기까지 또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칸을 채워두시고요. 이제부터는 수치적인 부분을 한번 쫘르륵 채울 거예요. 다 아까 그 38 커뮤니케이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선 공모가 밴드는요, 회사 측이 제시한 적정 공모 가격 범위를 말하고요. 희망 공모 가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솔로엠은 13,700원에서 15,500원 사이였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확정 공모가가 나와 있죠. 이건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이후에 확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칸이 비어 있다면 수요 예측 이후에 채워질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여기서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되거나 상단에 초과한 가격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만큼 이 공모주에 대한 기관이 평가하는 가치가 높다는 뜻이니까요.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엠의 경우 보시면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1,500원이나 높은 가격에 결정이 됐었네요. 이렇게 칸 채워주시고, 다음으로는 확정 공모가가 결정된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과 수요 예측 때 기관들이 써낸 신청 가격의 분포.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수록 공모주에 대한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밴드 가격 상단을 초과한 금액을 적어낸 기관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자, 우선 보시고 얼른 칸을 채워주세요.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의무 보유 확약이란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약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확약 비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상장 이후 시장에 바로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요. 표 보시면서 확약을 어느 기간에 가장 많이 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총 수량 대비 비율도 확인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금방금방 표가 완성이 돼가고 있죠. 그럼 그 다음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이렇게 세세히 표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공모 후 총 주식수가 몇 주인지, 그 중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솔로엠 예시의 경우에는 53.55%가 유통 가능 물량이었어요. 총 주식수의 반이 시장에 바로 풀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딱 느낌에 좀 많죠? 당연히 유통 가능 물량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칸을 아주 빠르게 채워봤어요. 근데 여러분, 수치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채워 넣기는 했는데 이게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요 상장 기업들과 올해 2월 6일 기준으로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 그리고 초과 신청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물량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 공모주가 좀 투자를 해볼 만한 놈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거든요. 보세요. 회사 내용 다 확인을 했고 또 이 공모주에 대한 기관의 반응을 살펴봤으니까 요 정도 반응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을 통해서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좀 불안정할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셔도 이전 공모주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괜찮은지 아닌지 수치상으로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투자자로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 것들이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이 칸을 다 채울 수는 없고요. 다트에 접속하시고 기업명 검색 후에 투자 설명서를 클릭해서 찾아보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투자 설명서에 자금의 사용 목적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번 IPO로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쓸 계획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차입금 상환에만 너무 많은 비중을 쓴다면 당연히 별로죠. 그 이후 앞으로의 사업 운용 측면에서 기대할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 요소도 정확히 확인을 해주세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글씨와 제목만이라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표를 채우면 진짜 거의 다 했네요. 다음으로 해당 연도의 퍼와 업종 평균 퍼는 왜 구해보냐면 지금 이 공모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아니면 뭐 적정한 가격 수준인 건지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키포인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매도할지를 결정할 때에도 이 퍼라는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종 평균 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다트에서 기업명 검색하고 투자 설명서를 열어서 이번에는 인수인의 의견 탭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면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컨트롤 F 눌러서 키워드 검색으로 찾으시면 더 빠르겠죠? 아무튼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리다 보면요. 가치평가를 위해 선정한 비교 기업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업들의 현재 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가 몇 배인지 딱 나와 있는데 솔로엠의 경우에는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가 23.39배였네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가치평가 방법으로 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퍼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확정 공모가액을 기반으로 해당 연도 예상 퍼를 직접 구해볼 차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퍼는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여기서 주당 순이익, EPS는 당기 순이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다시 총 주식수를 곱해주면요.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 순이익으로 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가총액과 당기 순이익을 알면 퍼를 구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은 현재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이기 때문에 총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투자 설명서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시면 아마 이렇게 희망 공모가액 산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보면 적용 주식수, 이게 희석 가능한 주식수를 포함한 발행 주식 총수고요. 솔로엠은 5천만 주가 조금 넘네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적용 순이익 보이시죠? 이게 기업들의 연환산한 순이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는 이 값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시가총액은 공모가 17,000원 곱하기 약 5천만 주를 해주면 8,500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당기순이익 452억 원 정도를 대입해서 나누기를 해주면 퍼는 18.8배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요거 업종 평균 퍼가 몇 배였죠? 23.39배. 그래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업종 퍼 대비해서 17,000원 공모가를 토대로 계산한 퍼가 아직은 낮기 때문에 공모가는 그래도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부담 없이 공모주 청약 한번 해봐도 되겠다. 공모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매력적인 공모주 골라내시는데 아마 충분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환매 청구권 여부는 적자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적자 기업이면서 또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환매 청구권이란 만약에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하락을 한다면 인수회사가 90%의 행사 가격에 공모주를 되사하겠다고 조건을 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라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자 기업이지만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덜면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매 청구권 부여 여부는 투자 설명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탭에서 컨트롤 F로 환매 청구권 검색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자 기업의 경우에는 이 환매 청구권이 해당 공모주 청약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진짜 빠르고 간단하게 하지만 핵심만 쏙쏙 잘 뽑아서 매력적인 공모주 잘 골라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선 회사 내용부터 잘 살펴보시면서 이 회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기업들은 수요 예측 결과와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비율 이런 거 확인을 하시고, 제가 정리해둔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여기까지 따져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것 같다 하면 마지막으로 공모가를 바탕으로 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청약 이후에 목표 매도가도 대충 계획 세워보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모주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사드릴게요. 안녕.